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일방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불통의 모습을 보는데 그게 힘들어서일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만큼 박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최덕규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거북아 뭐하니? 이 책은요, 친구를 만나러 나온 거북이 이야기인데요. 비탈을 구르다가 그만 뒤집어지고 마는데 동물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거북아, 내가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거북이는 나 수영 연습해, 나 하늘 보고 있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딴전만 부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럴수록 상황은 계속 악화된다는 거죠. 때로는 능청스럽고 때로는 심술궂은 거북이의 표정이 재미있는 글과 어우러져서 진짜 우리 많은 생각을 유도하고 끄집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급해서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거나 층계에서 구르는 일. 그럴 때 우리 모두 아프다는 사실보다는 너무 창피해서 그냥 후다닥 일어나 그 자리를 모면하고 나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야 상처를 살피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하죠. 순간적으로 아픈 상처보다요,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초라한 내 모습, 넘어진 내 모습, 이게 더 싫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요, 문제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문제를 풀어내는 도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식이란 어떤 특정한 자극에 대한 특정한 반응이 아니라 환경이 다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협응된 어떤 행동,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실수로 우리 물을 흘리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린 물을 무엇인가로 닦는다라는 도식이 작동하게 되잖아요.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심리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도식의 왜곡이 생긴 거죠.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고 그 도식이 제대로 된 건데 받지 않는다. 여기는 분명히 도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심리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나의 창피함. 이 창피함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심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결국 앞서 설명한 도식이 왜곡될 때 생기는 행동인 거예요. 이럴 때는요, 어려운 일에 처한 나는 참 못나서 그런 거고,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나는 무능한 거고, 이렇게 자기가 보는 거예요. 도움을 청한다는 자체를.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나를 사람들이 업신여기면 어떡하나? 함부로 대하면 어쩌지? 라고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책 속의 거북이도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도와달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나를 비롯해 이런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에 처하거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
정말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도식이 왜곡되면요, 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선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왜곡된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단체나 국가처럼 다수를 대변하는 수장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때도요, 빨리 도움을 청하고 여러 전문가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렇게 수많은 미국인들이 사망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지 않았을 거고, 이 사망자 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나 학교 등 우리 모두는 조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문제를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걸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대안을 내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도식이 왜곡돼서 어떤 주관적인 도식을 막 작동시키다 보면요, 그로 인한 조직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요, 사실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책 보면 친구들이요, 도와준다고 오잖아요. 거부가 뭐하니? 하고 묻잖아요.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거북이는요, 막상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혼자 남겨지자 겁에 질리게 되죠. 결국 도와달라고 있는 힘껏 외치게 됩니다. 놀림받을까 두려웠던 거북이가 오히려 더 우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끌어온 거죠. 그래서 솔직해지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말 한마디가 때로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서로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지? 라고 하는, 즉 뭘 도와줄지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도움을 스스로 거부하고 뿌리친다면 자승자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좀 더 용기를 갖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강의에서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않고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억울함이 녹아있는 말이지만요, 사실 그걸 유도한 나의 죄도 있다는 것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해놓고 몰라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지능의 일부라고 하워드 가드너는 말하거든요. 솔직히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구차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했고 어떤 점을 나는 바라고 그래서 요구하는지, 요구하고 싶은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은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야 서로 오해가 안 생기겠죠. 그리고 정확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현대인들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불편해지는 이유는 모두 이 부분이 건강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기, 이 부분을 서로 노력하셨으면 어떨까요? 네, 그걸 바랍니다.